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을 맞아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도 원하는 부위에 살이 빠지지 않을 때는 지방 흡입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 흡입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를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노출이 늘어나는 만큼 몸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특히 원치 않는 부위에 살이 쉽게 드러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통해 살을 빼려고 하지만 실패하거나 요요 현상을 겪어 이전보다 더 살이 찌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흡입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여기에 빨대 같은 수술봉을 넣고 흔들어서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을 부수고 밖으로 흡입해내는 과정입니다. 피하지방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몸의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이죠.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지방 흡입 수술 후에 그 만족도나 효과, 안전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은 복부나 팔, 허벅지는 물론 얼굴 부위까지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족스러운 지방흡입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전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 면밀히 상담하고 지방량 측정 등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 밑에 가려져 있는 지방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체성분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흔히 이뤄지는 측정법으로는 핀치 테스트가 있다는데요. 피부 거죽을 꼬집듯 잡아당겨서 그 두께를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담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운 후 수면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 얇은 흡입관인 캐뉼러를 삽입해 지방세포를 추출하는 수술로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술 과정이다 보니 출혈,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고 보통 수면 마취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수술 후에 남는 거죽이 안으로 모이면서 약간 찌그러질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요. 시술자가 경험이 많아야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인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부나 팔, 허벅지 등 원하는 부위에 군살이 빠지지 않아 지방흡입 수술을 고려한다면 담당 의사의 수술 경력을 확인하고 충분히 상담해서 수술의 득과 실, 부작용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박원규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 몸의 생리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겠죠. 많은 것들이 제목으로 제출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여서 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량을 하면은 지방이 아니고 수분 위주로 빠지기 때문에 몸이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지다가 정신적으로 이제 지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무너지면서 요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다이어트를 할 때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 식욕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에너지를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성분들이 잘 연구돼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GLP-1 유사체라는 유명한 성분이 주사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가 있어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굉장히 편리하고 또 효과도 제법 있고 기존에 쓰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이런 향정신성 약물에 비해서 문제도 적어서 많이 좀 유행을 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단점이 있고 최근에는 급성췌장염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끊었을 때 요요의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 흡입 수술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당장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지방흡입을 한 부위는 실제적으로 살이 좀 잘 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팔이 있을 때 상완과 하완이 있는데 살이 찔 때 하완에 비해서 상완이 많이 찌는 이유가 지방세포가 상완에는 10개, 하완에는 3개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방흡입을 해서 상완의 지방세포를 3개 이하로 줄여놓으면 그 이후에 살찌는 상황에서 상황이 좀 변할 수 있겠죠.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또 앞으로 덜 찌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방을 이제 빼낸 다음에 남는 거죽이 처짐이 생기면서 약간 모양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살이 찔 때 피부도 같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물이 지방이 감소했을 때 거죽은 그대로 남으니까 이게 안으로 이제 고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죠. 경험이 많은 시술자는 지방흡입 중에 피부를 자극해주는 리프팅 시술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나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니까 지방흡입 했을 때 득과 실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